자, 시작할게요. 2025 대비 기본 이론만 강의 계획서. 1월 6일 오늘 이제 개강을 했고요. 기본 이론반은 이제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전에는 화성학 강의가 있었던 거고, 기본 이론반 강의는 2시부터 해서 6시 정도까지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내용이 많아진다거나 특강이 있게 된다거나 그럴 때는 7시 정도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약속을 잡는다 하더라도 저녁 약속은 뒤쪽으로 좀 더 가야 되지 6시 땡 6시 반에 만나자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 다음에 이 강의실 자체는요 오후 한 9시 10시 정도까지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에서 공부하시고 자습하시고 가시는 경우도 많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냥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밤에 차라리 아예 늦게 가시는 분들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줄 지금 잡는 데에서 6시면 막 뭐 좀 차도 좀 북적북적 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 직강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했던 패턴들이 공부하시고 바로 여기에서 스터디를 바로 진행을 하든지, 직강분들은 직강에서 많이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옆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하고 바로 스터디하고 바이바이 한 9시 뭐 10시 저녁 먹고 와서 이렇게 보통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케줄 정리를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스터디를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의 1월 달에는요 제가 스터디 공지가 없어요. 왜 없냐라고 하면, 일단은 수업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수업에서 복습을 뭘 하겠다라는 거가 나와야 돼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정도 가지고 스터디 하시겠어요? 아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화성학자인 걸 더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스터디에서 뭔가 할 것인지, 내가 그냥 너 좀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제일 좋은 공부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효율적이에요. 근데 스터디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규칙적으로 하는 게 귀찮아서, 그러니까 애워야 될 게 있는데, 뭐 가령 이제 우리가 음교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 수업이 나가면 애우긴 애워야 되는데, 오늘 기본 이론만은 좀 애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수준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스터디라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내가 이러이러한 스터디를 하는 거가 괜찮겠다, 이런 걸 판단을 하시려면, 내가 혼자 스케줄을 이렇게 그 강의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 번 혼자 공부를 해보고, 이 부분은 내가 절대 잘 안 외워지는 것 같아, 잘 안 되는 것 같아, 뭐 마인드맵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한다 했는데 마인드맵 설명드렸을 땐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누구 앞에서 말해보라면 못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화성학 지금 이제 오전 중에 수업을 하고 지금 이걸 한 거니까, 화성학 수업에서 오늘 이거 가지고 내용 모르는 거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안다고 지금 뿌듯해하는 거 아니죠? 근데 내가 말해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래, 한 번, 두 번은 좀 내가 정말 처음 엄마한테 아까 연습하라 했잖아. 엄마한테 연습 다 했는데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할 때 이거 괜찮을까? 라는 거 정도 확인이 필요하다면 줌 켜놓고 한번 해본다. 이런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스터디는 내가 필요한 요소를 채워줘야 되는 거가 스터디예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하고 같이 스터디하는 사람이 더 똑똑해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지식을 가르쳐준다? 절대 기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얻어낼 지식도 없고요. 그 사람도 모르니까, 지금 못하니까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이 나를 좀 끌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뭐가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는 스터디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뭐 이렇게 좀 끌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좀 가르쳐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를 기대하다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스터디라는 컨셉은 무엇이냐? 애워야 되는 거 알겠어. 근데 똥줄이 안 타. 그러니까 어떻게? 내 가상의 똥줄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냥 데드라인을 만드는 거지. 그냥 다음번에 왔었을 때 내가 적어도 이 앞에 부분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뭐 화성학에 대한 걸 했지만 그렇게 내용이 진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걸 막상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화면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뭐 패드 같은 데다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그 문장을 말하면서 할 수 있겠어라고 하면 자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올리기를 하겠다라는 스터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데드라인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스터디를 계획하시려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내가 이 공부를 했는데도 빈 곳이 어떤 부분이 빈 곳인 거고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지 어떤 스터디를 하면 좋겠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가 뭐냐면 일단 기본 이론이다 화성학이다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또 개론서나 뭐 기출이나 이런 게 오픈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패키지 경우는 그렇게 오픈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가령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작곡을 했기 때문에 나는 화성학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걸 혼자 풀기는 싫고 이제 혼자 이거를 기출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기 싫으니까 기출 문제 나중에 기출반 드는 사람 중에 같이 스터디를 하고 싶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제가 스터디에 대한 정식적인 오픈에 대한 것은 사실은 3월이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2월 달 할 수도 있지만 아마 2월 달 것도 스터디의 필요성이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3월 달에는 제가 스터디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방식의 스터디를 하십시오.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에서 나눠서 아예 공지를 해드리거든요. 어떤 거를 하는 스터디라고 하는 걸.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유형에 들어가세요는 3월 달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초수, 재수 막 이렇게 막 섞여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관점을 보게 돼요. 재수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초수에 저 기발한 질문 때문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는데 기초를 다시 다 들어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초수이신 분들은 그런 또 이제 공부를 몇 년 차 하시는 분들 되게 잘한다. 저 정도는 하구나. 저 정도는 1년 차 공부하면 저 정도는 돼야 되구나 라고 하면서 또 자극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희 이제 직강 선생님들은 직강 선생님들끼리 하는 거를 추천해요. 근데 그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거의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 지났죠? 3주만 지나봐요. 옆에 사람이랑 이제 인사하고 다니고, 스터디하고 밥 먹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밥 먹고 다니고, 이렇게 스터디하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냥 그게 분위기적인 거예요. 저희 클래스 분위기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만은,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줌으로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3월 달에 스터디 짜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지역 보려고 하는 지역 하는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정도까지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몇 년차 정도 공부를 하셨는지를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걸 랜덤으로 섞거든요. 그래야지 한쪽으로 쏠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초수, 재수 막 섞여서 그냥 어떤 걸 할지에 대한 꺼리를 던져주기 때문에 딱 그거 하고 빠이 하면 되는 거지. 막 거기에서 막 토론을 하고 뭐 하루 종일 뭐 스터디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의 목표에 대한 거, 누군가한테서 뭔가 얻어내는, 지식을 얻어내는 그런 거는 없다. 나를 규칙적으로 암기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암기하게 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해보게 하기 위한 그런 스터디만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어떤 사람도 스터디메이트가 그대들을 끌어가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치의 셀프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사가 이거 개념 노트 이렇게 외우세요 라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저는 수업이 지난번에 했던 거,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던 말 기억나시죠? 했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문제가 있겠구나. 암기가 하는 거가 안 되겠구나. 라는 거라서 이제 그때 만약에 선생님 제가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혼자 공부한다고 했는데 막상 와가지고 이렇게 급작서 오늘은 사실 지난번에 배웠던 거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생각할 만하면 됐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선생님 지난 시간에 내가 성부진행 병행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던 거가 뭐라 그랬죠? 라고 물어봤을 때 말 못하면은 이제 난 만천하에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본인 공부에 대한 것들을 계속 그게 또 저의 강의 스타일이에요. 계속 그게 지난번에 했던 게 또 나오고, 지난번에 했던 게 또 나오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월 달은 자기 공부를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커리큘럼에 맞춰 있는 거를 충실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성적 잘 받으려면 어떻겠어요? 충실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충실히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컨셉으로 잡으셔가지고 거기 있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료를 갖다가 이것저것도 쓸 것도 아니고 원래 그 책상에 자료가 많을수록 공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죠? 자료가 간결해야 돼. 이것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 체육 시험
미술 시험 좀 그 과목을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우리 왜 그런 거 있었잖아. 중고등학교 때 미리 이렇게 문제 뱅크처럼 주고 이것만 외우면 대학 나 무슨 체육 전공해야 될 것 같아. 미술 전공해야 될 것 같아. 음악 시험도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었죠. 그게 약간 예체능 교과들이 이렇게 한정된 거에서 시험 문제 낼게요 하면 굉장히 잘하는 점수를 받아. 100점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한정된 자료를 완벽하게 소화하려는 걸 컨셉으로 잡으세요. 제가 명심할 거. 정말 노량진에는 정말 많은 떠돌아다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범람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함부로 사지도 말고 함부로 누가 준다 해도 얻지도 마세요. 그게 판단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하세요. 제가 그거 말씀드려요. 모의고사 뭐 할 때 초수이신 분들은요. 뭐 저 아니고도요. 다른 강사님들이 하는 것도 봐도 되고 해요. 라고 하면서도 근데 초수이라고 뭐 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뭔가 이 단계에서 선생님이 이것저것 푼다 해서 절대 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가서 시험도 봐보고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거를 정말 좋은 건지, 우리가 브랜드에도 정말 뭐 삼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 질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어떤 판단도 없이 이 자료가 좋네, 나쁘네, 이거 좋은 거네, 어쩐 거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쏠려가시면 큰일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장에 뭐 내가 접근 가능한 자료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이 자료를 100% 소화할 것인지 그 컨셉을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굉장히 한결 더 가벼워질 거고요. 그것만 제대로 이것만 하면 돼 라는 것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드에다가 탭에다가 자료 저장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공부가 잘 효과적으로 잘 안 돌아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시죠? 옛날에는 프린트로 이렇게 쳐내놓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사각박스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패드 용량 부족이라고 했던 사람일수록 공부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용량이 많이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으면 내가 녹음해보고 내가 녹음했던 거 파일을 갖다 저장해놓은 거 그때그때 지우지 않아도 되게 편한데 이게 용량이 막 저장된 게 많으면은 내가 녹음해보는 것조차도 이거 지우고 뭘 지울까 이거 지우고 하면 얼마나 비효과적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자료든 어쩌든 간에 내가 주어져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가 드리는 자료에 대한 것들은 애우기 싫으면은요 선생님 여기에서 저 진짜 애우기 싫으니까 좀 걷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아주 정중하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거기에서 대부분은 선생님 이거는 이래서 외워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이래서 외워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래서 내가 기출문제 보여주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오늘 한 거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분명히 내가 알아. 음정 가르치면 그거 다 아는데 그거 아는데 물도사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럴 거 아니야. 우리 작곡가 선생님 뭐 내가 음정부터 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잖아. 오늘 표정이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어떤 쉬운 수준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왜 우리한테는 어떤 공부 방법으로 했고 어떤 공부 방법으로 정리를 했었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오히려 그걸 다 오늘 내가 설명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오늘 정말 많은 걸 못했었거든요. 그 많은 걸 못한 거가 뭐냐면 아까 기출문제도 내가 절반밖에 안 보여줬더라고. 앞에 코드 막 문제 나왔던 것들 하나도 안 보여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재즈 코드 이거 필요하죠 이게 있었는데 내가 그거는 내가 중간부터 보여줬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애우기 싫거든 그냥 적당히 걸어서 잘 정리하세요가 아니라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그리고 정중하게 이거 외워야 될까요 선생님? 나 진짜 도저히 정말 이거 외우기 싫은데 토 나올 것 같은데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난 많은 걸 외울 거리를 던져주는 것보다도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나한테 그 정당성을 말해달라. 이걸 공부해야지 내가 점수를 맞는 건지. 제가 그랬죠. 저도요. 여러분들을 똑똑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고 싶은 생각이지 뭐 박사님처럼 막 똑똑하게 음악적인 똑똑한 아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 말고 세상에 정말 유능하신 교수님들 많으니까 가서 박사 하시고요. 여기서는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그거를 달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현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셉을 잘 잡으세요.
임용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무슨 뭐 임용이 음악에 대단한 꽃이 마냥 막 그 음악에 뭐 제일 어려운 거 같죠? 아니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진짜 더 어려운 거 더 많아요. 진짜 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어려운 거 같죠? 아니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이렇게 파고들면서 보는 그런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박사 코스를 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 많이 읽으시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넓고 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양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음향학. 오늘 사실 우리 화성학에서 음향적인 원리에 대한 거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그게 기초가 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헤르츠 설명할 때도 그거부터 시작되거든요. 배음의 원리부터 시작되거든요. 음향학적인 거, 뭐, 여러분들이 막 대단한 뭐, 이런 용어들이 아닐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넓고 얕다라는 말이 지금 안 알아둘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엄청 많아, 뭐 엄청 어려워, 이런 말이 들으니까, 아니, 근데 내가 봤었을 때는 나도 공부를 안 해, 거의 각 분야에 있는 것들을 지금 사실 저는 저기부터 해가지고, 클래식 막 작곡부 이름부터 해가지고, 그 대중음악적인 것까지 공부를 다 끝내놓고 보니까, 야, 대중음악이 더 어려운 것 같고, 그 앞에 있는 현대음악 더 어렵고, 조성음악이 제일 쉬운 거였구나. 나는 학교 다녔을 때는 그냥 화성학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고, 저는 사실 이론 전공에서도 조성음악 전공이에요. 무조음악 전공자가 있고, 조성음악 전공, 저는 완벽한 조성음악 전공자야. 나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내가 파고들고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걸 했어. 근데, 그 너머의 세계로 더 어려운 게 있고 더 어려운 게 있고 더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컨셉을 뭐라냐면 기본적인 거를 확실하게 하는 거가 임용이다라는 컨셉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뭐 이상한 무슨 세부적인 이상한 뭘로 막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거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 알죠? 그거를 싹 차단하시고 내가 진짜 컨셉을 뭘로 잡아야 될까? 여러분들은 넓고 얇게. 이게 컨셉입니다. 근데 그 얇은 거를 단단하게 해요. 아주 단단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다장조부터 한번 얻어 터지셨죠? 뒤통수, 다장조를 모르다니 라고 하면서 그걸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기본 이론만 2시부터 7시 정도까지라고 대충 보시면 되지만 오늘은 조금 제가 좀 서둘러서 갈 거예요. 가서 상담하는 거에 설계하는 거. 제가 오늘 조교 선생님들과도 계속 그 컨셉 이야기를 했지만, 강의에 대한 거라는 내용에 대한 거는 정말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똑같은 거거다. 다만, 어디에다가 내가 목에 힘을 더 빡 주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차이인 것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거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오래 공부를 하는데, 외롭지 않게는 해드릴 거예요. 말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치? 외롭지 않게라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고독하시기는 해. 나도 고독해. 나도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이날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팔팔한 날이에요. 나 오늘 아침부터 목소리 톤이 계속 이런 거 아시죠? 나 오늘 끝날 때까지 아마 이럴 거야. 근데 나는 평소에는 나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진짜로 혼자서 연구실에서도 아무도 나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고 혼자서도 당연히 그러니까 컴퓨터하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주일 내내 그러고 살다 오는 거거든요. 나도 고독해. 여러분은 안 고독하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건 거야. 그러니까 자료를 구성을 하는 사람도 고독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고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말하는 그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요.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있는 거 같냐면 마음이 여려. 그리고 마음을 상처도 쉽게 받아. 나 진짜 보기보다 상처 되게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나를 다룰 때 잘 염두하고 하세요. 내가 생긴 것만 좀 이렇게 생겼지 나도 되게 여리고 상처 많이 받거든?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 그게 뭐냐면 내가 부족해. 내가 채워야 돼.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다들 나름대로 그래도 각자 메이저, 각자 학교들에서 소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임용 공부 다 하고 있거든요? 진짜예요, 이거. 지금 최근에 말하자면 몇 년 전까지는 국악에서 요즘에 국악 뭐 서울대, 이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양대 이렇게 국악과에서도 난다긴다 하는 학교들에서 국악과에서 이렇게 뭉태기로 여기 다 지금 임용고시 공부하고 있거든요. 진짜야, 이거는. 뭐 여기 국악과 전공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소위 좀 유명하다는 그 국악대학들에서. 근데 최근에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실용음악대 학교들 있잖아요. 실용음악대 대학에서도 또 난다긴다는 학교들에서
난다긴다 하는 학교들에서 이제 좀 뭐 서울예대나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이 교육대학원을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러신 분들 엄청 많아졌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필드는요, 진짜 각 분야에서 그래도 공부하는 머리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는 저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막 쫄고 그럴 필요가 아니라 그냥 다들 그냥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모였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게 괜히 내가 위축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지 않게 해서 제가 노력하겠다라는 거야. 그게 아까 뭐 제가 저기 화성하 OT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되도록이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인간 선생님들 이렇게 말하는데도 좀 맑게 좀 알아들어주세요. 뭔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다혜나가 그냥 그랬대 하고 가면은요, 그대와 나는 그냥 가르치는 사람과 그냥 배우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공부라는 인연의 어떤 관계는 굉장한 관계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저한테 또 김치 보내주는 제자가 있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는 저보다도 더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었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연에 대한, 그리고 현장 가서도 선생님들 한 3, 4년 지나보니까 선생님 왜 그렇게 막 목에 힘주면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공부방법 이래라 저래라 왜 인제 깨우쳐진 걸까요? 나 이거 엊그저께도 통화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도 나하고 전화 안 할 것 같아요? 인연이 닿으면 해요. 1년 전에 학교 갔던 친구 나하고 책 써가지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된 책들이 그런 거거든요. 계속 그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내가 지금 노량진에 있으면서 진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뿌리부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하고 그 지식을 같이 맞춰왔던 선생님들하고 나중에 더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계속 현장이 어때요? 요즘에 뭐 자유학기 이제 어떻게, 다 전화로도 많이 물어보거든.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채점이 어떻게 되는데요? 뭐 채점 갔다 오셨다는 분은 그래서 채점 뭐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인강 선생님들 그래요. 제가 만나지 못하지만은 부디 당부하는 거가 사람이 일단은 가까워져야 돼요. 아까 외롭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다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아마 저하고 전화 통화하다 보면 반가울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강의로는 봤는데 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으려면 일단 저하고 친해져야 될 거고요. 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내가 궁금하거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남들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란 게 좀 있죠. 이거 예를 들자면 나하고 너무 가까운 남자친구, 여자친구일지라도 내 어떤 지금 공부하는 영역, 뭔가 남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원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선생님인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지금 아는 척만 하는 것 같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그것을 제가 좀 잡아드리고 같이 가는 건 이게 저의 올해 가장 큰 컨셉이에요. 가장 큰. 그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공부를 끝까지만 하는 게 하더라도 그 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는 분명히 이 사람 합격한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올해 좀 많이 세팅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시고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굳이 근데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안 해 싫은데요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처음 근데 그것도 이제 그냥 연락했는데 뚝 이거는 좀 그렇잖아. 누구세요? 다 했는데 뚝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하고 끝 하면 돼. 그래서 저 사람 잘하고 있구나. 다행이다. 내 일감 떨어지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컨셉을 잘 활용하세요. 외롭지 않게 공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승산이 큽니다. 이길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자기의 실력, 원초적으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다 선생님 제가 요즘에 성격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하면서 스터디를 하는데 막 예민 발동이 하는 것 같고 막 이래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이상해서가 아니거든. 그 환경적인 거가 만든 거고 선생님 저 ADHD인 것 같아요. 저 성인 ADHD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뭔가 불안한 심리 빨리 알고 싶니만 그래서 뇌가 먼저 빨리 돌아가서 이게 일치가 안 돼서 그런 어떤 행동적인 것을 보여지는 것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제가 그래도 그거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도 당장 지금 이거 핸드폰을 까면은요 80개에서 100개가 있어요. 그 80개, 100개가 뭐 일부는 광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뭐 이제 뭐 현직에 있는 누구가 이제 해가 바뀌니까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지금처럼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연락이 빨리빨리는 못 갈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거의 여러분들한테 제때제때 그런 부분들을 잡아드리면서 갈 거니까 특강 있으면요 무조건 잡아서 가세요. 제가 특강을요 무료 내가 고민할 때 있어요. 내가 그냥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특강을 돈을 5,000원이라도 받아야지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중요하니까 내가 5,000원 값이라도 해서 가서 그래야지 열심히 들으려나 봐. 내가 진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무료 특강을 하면 무료래 하고 해서 신청 보내놓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안 들어. 나중에 뭐 또 해주겠지 이러고 안 들어.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특강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다른 강의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줌으로 들어오든지 어쩌든지 들어오세요. 필수적인 겁니다. 이런 건데 이거를 너무 안 들어서 내가 진짜 하고 나고 진지하게 상의하게 이거 돈을 받아야지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내가 지금 무료 특강이라고 하니까 무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료는 약간 싼 게 비지떡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느껴서 중요성을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특강은 무조건 들어오세요. 웬만하면 저희 수강 학생 선생님들한테는 거의 하는 특강들을 무료로 가요. 그거는 내 학생들을 지금 하고 싶은데 정규 강좌에서 안 되니까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컨셉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무료 모의고사로 저기 해서 피드백까지 다 해준다 그러고 뭐 무료 특강으로 뭘 해준다 해도 무료래 이렇게 그러지 마요. 다 쫓아내요. 그거잖아. 돈으로 받으면은 그게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가 다 돈을 책정해서 패키지 끊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빼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시점에 우리 수강 선생님들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특강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1대1로라도 빨리 만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우리는 지금 1월 달에 지금 초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구나. 아니면은 생각보다도 3수 이상으로 뭔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내가 이 상황 판단을 하지 않으면은 자료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컨셉을 잘 아시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생각을 같이 하면서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 계속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카톡을 노래하면서 카톡을 까는 강사가 내가 처음이었어. 그래서 나 때문에 아마 다들 피곤해졌을 거야 아마. 근데 아까도 말했죠.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게 그 상담의 중요성을요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뻔한 이야기를 안 듣고 싶거든. 뻔한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할 게 아니라 나의 상태가 이러고 이런 심각한 상태고 이러이런 부분이 지금 모자란 것 같고 라는 거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카톡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며칠 동안에 한 3수행, 4수행 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보내실 때도 답안지 채점 해가지고 선생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니까 제가 완전히 사실 저 끝나고 나서 채점 아무도 안 해드렸었어요. 조교 몇 분만 해드리고 아무도 안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미 공부를 몇 년째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자세하게 선생님 제가 여기에서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피드백을 적었던 분들한테는 정말 자세하게 채점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상담 컨셉이 내가 뭘 고민해서 뭘 얻어내야 되는가. 그냥 선생님하고 단지 친해지고 싶어서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친구 관계는 아니잖아요. 진짜 어떤 지식의 교류를 해야 되는 관계인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시고요. 강좌 특징은요. 이 강좌는요. 마인드맵을 기반으로 해요. 사실 마인드맵의 작업은 되게 오래서부터 있었는데 아마 이제 자료를 오늘 받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 이렇게 막 컬러가 막 여러 개가 막 들어가고 막 이런 뭐 새로운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인쇄하는 데서 컬러가 이렇게 많을수록 뭐 이렇게 지연이 되고 뭐가 막 복잡해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한 목요일, 금요일 이 정도에 나올 것 같아서 직강 선생님들을 여기 와서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거고, 인강 선생님들은 올라가면은 바로 지금 등록되어 계신 선생님들 전화번호로 책이 지금 올라갔다, 지금 책 지금 구매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바로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뭐 강의 자료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오늘 아마 자료로 나갔을 거고요. 뼈대를 잡아가는 강의라고 하는데, 이것도 컨셉을 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게 하려면, 자, 오늘 화성학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3함의 종류와 7함의 종류, 로마 숫자 이렇게 표기합니다 라고 하면요, 정말 쉽고 간단하고 명쾌한 강의가 돼요. 근데 오늘 막 배움 원리 뭐 이야기를 했고, 막 불협적인 것과 협파적인 거, 막 역사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거 들어가는 순간, 우와, 어려울라고 할까 어려울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한 심정을 갖게 했나요? 좀 불편했지? 저 정도는 다 아는 건데 하면서, 왜 말을 못하지? 라고 하면서 약간의 불편. 사실, 강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강의는 사실은 그런 강의라고 봐요.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 쉽고 간단하고 명쾌하다? 할 게 없네, 애우면 돼, 끝. 이거. 물론, 논리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하는 것과 이게 쉽고 명쾌하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논리적인 이해가 가능한 거를 우리는 쉽고 명쾌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쉬운 것과 명쾌하다는 건 다른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인드맵의 강의에서 지금 주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기본 이름만을 마음이 편하게 공부를 하려면, 자, 여러분들이 이 글들을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오르가눔 나왔다. 자, 오르가눔 중세의 다성음악이다. 밑줄자 중요한 거 별표 기출 몇 번 나왔죠. 네,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이렇게 가면은 너무 간단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아마 이러겠지. 자, 강의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백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 강의 들은 거 바탕으로 여러분들 이 빈칸에 있는 내용 구조화해서 나눠보고 여기 키워드 단어들 정확하게 지금 쓰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여기 많은 개념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뭐 지금 감각적인 상이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혹은 신인문주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신인문주의 한 줄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웃풋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절대 자기만족의 공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감각적인 인상 누구 거였는데요? 퀴즈 통해서 근데 앞에서 배우는 게 안 풀려?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가 할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 컨셉을 말씀을 드리면, 구조화를 해서,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단어를 몇 자로 쓴다가 아닙니다.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의 카테고리를 분류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게 같은 음악교육론이라고 하더라도 철학을 나누는 카테고리와 심리학을 나누는 카테고리와 평가를 나누는 카테고리는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세와 르네상스를 갖다가 카테고리를 나눌 때 성악과 기악음악으로 나누는 거가 주 카테고리일까요? 아니요. 종교곡과 종교곡이지 않는 것을 나눈 거가 주 카테고리예요. 그런데 기악음악이 발전했던 고전시대, 바로크에 이제 넘어가서 고전시대에는 어떻게 나눠요? 성악과 기악음악. 성악음악에 오페라 같은 거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기악음악에서도 소나타 형식을 가지고 있는 소나타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같은 교과목일지라도 카테고리 구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화라는 것은 이렇게 인덱스를 구조화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부제목을 어떻게 달 것이고 문헌은 문헌끼리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계속적으로 세밀하게 작업이 들어가는 거가 구조화예요. 자, 1월달부터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는 데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구조화하다 끝납니다. 세밀한 구조화로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의 특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는 거에서 가장 첫 번째 정말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인덱스부터 해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인덱스를 내가 외운다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인덱스를 외우고 들어가 뭔가 하나의 책을 가지고 인덱스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양 음악사 같은 경우만 해도 크라우트 인덱스와 들베의 인덱스와 어때요?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가 내가 임용 시험에서 만능으로 이게 해당되겠는지. 개념을 갖다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 개념을 아까도 말했 우리가 다장조라고 하는 개념을 할 때 다라는 것과 장조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조합이 돼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이 개념의 단어들을 무엇을 뽑아야 되고 이것이 온전하게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단어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돼야 되는지 그거를 찬찬히 들여다보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가 중요하죠? 그러면 알겠어. 키워드, 그러니까 결국 키워드 중요하다는 거네. 키워드를 갖다 잘 외워야 되는 거고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잘 외워두라는 소리네. 그러니까 외우면 된다는 소리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덱스만 외우세요라고 이론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어때요? 이론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휘핑크림이 잔뜩 들어가 있는 커피는 먹으면 안 돼. 왜? 살이 찌고 몸에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런데 실행이 그렇지 않죠. 내가 뭔가 머리에 하던 늘 항상 따로야.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꼼꼼히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꼼꼼히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맨날 뭐야? 꼼꼼히 은는이가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하는 게 꼼꼼일까? 아니거든. 방법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실행하는 방법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키워드만 외워도, 키워드만 정확하게 외워도 합격한다며? 라고 했으면 중요한 건 뭐예요? 키워드만이라도 제대로 외우자가 되겠죠. 근데 인덱스만이라도 제대로 외우면은 어느 정도 설계가 된다는 소리죠. 근데 막상 이론을 아는데 안 외워요. 그게 현실이에요. 안 외웠었죠? 예전에 공부할 그걸 언제 외우냐? 10월 달에 외워요. 진짜. 아마 지금 인강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공감하시는 분들 공부를 하신 분일 거고 뭔 소리야. 왜 10월 달에 외워? 10월 달에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당해봐. 당해보면 알아. 자, 그래서 과감하게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하려면은요. 저도요. 주어 서술을 잘 갖춰줘가지고 잘 읽어보면서 동그라미 이런 거 하면 참 좋겠어요. 나 너무 강의 편할 것 같아. 정훈쌤 다 저기 됐고 난 제일 쉬운 강의가 개론서 강의야. 개론서는 주어 서술을 다 갖춰줘야 했고 문단만 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당장 음악교육 그 기초 개론서 강의가 이제 말쯤에 오픈이 될 텐데 난 그 강의가 제일 쉬워. 학생들은 근데 그 강의가 제일 좋대. 왜? 마음이 편하거든. 한글 다 이해되고 그러니까. 근데 마인드맵이요? 이거 전체 페이지 해도요. 뒤에 그 빈칸 같은 거 다 빼면은 한 66에서 67페이지예요. 66과 67페이지에 대한 구조와 인덱스 개념만 여러분들이 털어내도요. 공부 70%가 완성돼요.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에 있는 것만 털어내도 70% 이상이 완성. 70%가 뭐야? 80~90%는 다 완성이 돼. 오히려 내가 여기에서 저자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해서 이러다가는 이럴 때 나 이거 교재로 쓸 건데 이러다가는 일요일 때 기본 이론만 수업이 안 끝나요. 자, 심화된 내용들을 싹 털어주세요. 우리는 뼈대를 튼튼하게 가지고 가고 모두 다가 이 공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넣었을 때 복습할 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쓰고 개념 노트를 갖다가 열심히 공부 다 외우고 나서 쭉쭉쭉쭉쭉쭉쭉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남기는 거가 제 인류할 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OT 강의는 되게 중요한 거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컨셉을 잘 알고 계셔야지 그 강사 뇌구조가 이러니까 내가 이걸 빼먹으면 되겠구나. 이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냥 개강했으니까 가자라고 하잖아요. 컨셉도 없이 가잖아요. 그저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요. 그래서 줄줄이 다 빠졌어요. 줄글은 다 빠져. 그렇지만 이 키워드 개념이 되는 것들은 뒤에 서술화 형태로 해서 지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실학주의다. 여러분 실학주의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실제적인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랬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직접적인 경험과 실험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경험하는 것과 같이 실제와 관련된 교육을 강조하는 사조.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그래? 17세기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교육 사조는 무엇입니까? 직접 음악을 경험하고 이런 말들이 나왔었을 때 실학주의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66페이지에서 자 빈칸 나와 있는 거 빼고 이야기한다는 거였어요.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키워드들을
완전히 1, 2월 달에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수 있다예요. 그러나 내가 말했어요. 고득점인지라는 거는 장담 못해. 풀 수는 있어. 무슨 말인지는 알아먹어서. 근데 왜 그거 많이 외워뒀으면 그거 답일 것 같은데 하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의 그 키워드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걸 쓰는 건 더 훈련이 필요한 거겠지. 그거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뼈대를 세우려면 제대로 세우세요.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뭐 기본적인 뼈대를 세우는 거가 중요해. 기본 이론은 뼈대를 세우는 게 중요해. 말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공부 방법은 뼈대를 세우는 공부가 아니라 읽고 만족한 이해하는 거? 그건 아닌 거고요. 인덱스가 어디로 줄구르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단어부터 만약에 필요하시게 되면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선생님 저 책을 읽어보고 싶어요. 어떤 책부터 좀 읽어볼까요? 그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책을 이해가 안 되는 건 차라리 이 문장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난 그거 추천하지 않아요. 초수분들한테는 자, 재수 이상으로 가시는 분들은 같이 겸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왜 이제는 읽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그러나 초수이신 분들은요, 이게 효율이 떨어져요. 지금 기출 공부하는 거, 기출을 막 파헤치면서 답 보는 거, 효율이 떨어져요. 지금은 어떻게 해봐야 돼? 문제 이렇게 나오구나. 답을 이런 걸 써야 되구나. 문제와 답. 화음의 기능을 쓰라 할 때 이걸 써야 되는구나. 음악 교육론의 고대 그리스의 이론을 써라 했으면 이걸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와 답. 왜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답안지부터 외운다고 그래요. 어떤 시험지들은 답안지부터 외우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나 그 말에 동의해. 기출문제부터 보는 거 당연히 동의해. 근데 기출문제를 꼼꼼히 푼다? 완전 비효율적이야. 뭘 알고 풀어야지. 뭘 알고 있는 상태, 이게 문제가 이렇게 조합된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죠. 1, 2월 달에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기출이 지금 패키지 경우에 올라가 있을 텐데 그거를 갖다 막 각을 잡고 힘을 줘가지고 하나씩 다 풀어본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느 정도 한 5, 6월 넘어가가지고 문풀 정도 들어가기 전에 기출을 다시 한번 붓고 내가 이렇게 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있었을 때 그때 푸는 거하고 지금하고 다르고 모의고사 때 또 풀어볼 때 그때 또 다르는 거예요. 기출은 적어도 3바퀴, 4바퀴는 돌리고 갈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단계, 지금 사실 오늘 화성학 쫙 봤죠? 여러분들? 그거 본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몇 시간 전하고 안 한거하고 지금 방향성 보는 거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염두하고 가시라. 그래서 마인드맵은 항상 때때마다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네거티브적인 말을 할게요. 뭐냐? 그러면 선생님, 이게 줄글로 안 돼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 더 똑바로 들었었어야 돼. 분명히 다시 그러면은 다시 인강으로 가서 들어봐봐. 그 말이 어떤 말로 이야기가 됐었는지.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와서 노려야 될 거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자, 제가 말한 거는 책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음악교육 어디 계세요? 음악교육 기초 책에 다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봐라 라고 거기서 혼자 가서 공부하면 되겠죠. 근데 그 시간이 어때요? 아깝잖아요. 이해는 어디서 해야 돼? 여기서 해야 돼. 특히 초수분들 제가 말했어요. 이해 안 되면 가지 말고 붙잡고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이었어요? 이거 아까 바다 정리라고 놓쳤어요. 이거 집에 가서 녹음 다시 들어본다? 그러지 마. 언제 다시 봐? 자기가 녹음해갖고 다시 들어본 거 하나라도 있어? 없잖아. 그냥 이거 무슨 말이었어요? 이거 뭐라고 해가지고 받아 쓰기는 썼는데 뭔 소리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해하고 가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셔서 하는 건 뭐예요? 이해한 거를 말해보세요. 계속 말하세요. 그래서 계속 막 쓰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말하세요. 계속 녹음하세요. 설명하듯이 이따 방법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공부 방법 그때마다 수업 끝날 때마다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염두하시고 왜 마인드맵 교재로 가는지에 대한 것을 컨셉을 잘 잡으시고 그거를 보완하게 해서 그런 줄글들을 보완하게 해서 그냥 쓰잘데기 없이 많은 줄을 보는 게 아니라 아까 개념 노트 보셨죠? 인문주의, 신인문주의 하면 신인문주의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 실학주의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 이런 거 뭐 자유예술 교육론, 뭐 자유예술 교육론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 그것들만 제대로 외워도 여러분들이 줄글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보를 흡수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속도가 훨씬 빠를 거라는 거야. 이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서부터 정보가 많아지는 걸 어디다 갖다 붙일 것이냐가 완전히 달라진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OT를 지금 지금 기본 이론반에서 여러분들 만점 로드맵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그리고 직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받으실 수 있게 그 다음에 심화 때부터 다이나 종음셋이 가게 되는데요. 사실 1월 달에는 이 교재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의 주교재는 종음셋이고 마인드맵이라는 것도 사실 종음셋 흐름하고 또 동일하게 일치시켜 놨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뭐 나중에 어차피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같이 염두를 하면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매 가능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시고 그냥 3월달에 가셔서 사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론반과 함께 같이 진행되면 좋은 강좌가 뭐냐라고 할 때 음악교육 오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개론서 한 권 정도는 정독을 하는 게 맞죠? 개론서 볼 필요 없습니다. 제 자료가 짱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음악교육은 기초에 있는 그 여러분들 어느 학교나 다 음악교육 기초책 갖고 책 보지 않아요? 총론안에 뭐 개론이나 뭐 몇몇 개 있는데 기초책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기초책 하나만 봐도 뭐 하나만 제대로 정해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보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시험 보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럼 선생님 내가 애올 것만 뽑아서 해주자. 그럼 공부를 할 자세가 안 되는 거야. 적어도 한 권의 책에 대한 것은 종독을 해가지고 내가 선생님이 없어도 내가 지금 당장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책을 펴가지고 언제든지 이게 할 수 있는 그 독해 능력이 키워지는 거가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교육 기초책의 개론서 강의가 지금 다음 주인가? 그렇게 세팅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공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기출문제는 요번 강의 올해 거 강의에는 없어요. 그리고 올해 연도 거에 대해 2024년도가 된 것만 특강으로 가게 되고요. 이전 연도에 이미 아까 자료 보셨겠지만 거기서 제가 뭐 얼마나 더 새로운 걸 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2024년 거는 추가적인 것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1월 달부터 이미 기출문제는 자료들을 한꺼번에 업로드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쇄소 가서 그 뽑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좀 한꺼번에 뽑을 수 있게 일괄적으로 같이 업로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OT 마치도록 할 거고요.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뒤에 요거 커리큘럼이에요. 그 커리큘럼은 그냥 이 순서대로 나간 거고요. 오늘 역시 직강 상담 있고요. 직강 상담이 지금 거의 3주차까지 잡혔는데 막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 범주검찰 특강이 있었던 거를요. 오늘 여러분들의 거 저희가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해가지고 일단 실기 특강이 끝난 다음에 범주 특강이 이루어질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국악 특강이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국악 특강부터 해서 면접. 그 다음에 면접 특강은요, 뮤서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아예 실기 전반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완전히 정확한 데이터로 보여주시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기 막 이렇게 카더라, 저렇게 카더라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기출 뭐가 나오는지 보고 싶으면 그냥 확인하세요. 기출 데이터 몇 년도 어디 나왔다, 어디 그거 다 보여드리면서 할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면접 특강 있고 시청 청험 특강 있고 아마 그 뒤에 이제 아마 범주청 특강이 들어가든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 테스트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개별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퀴즈하고 마인드맵 있는 거 여러분들 거 패드에서 얼마든지 그걸 무한반복해서 완벽하게 채우는 걸 컨셉으로 잡으세요. 할 거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만 완벽하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 이상은 채울 수 있습니다. 강좌 특징 이거 지금 마인드맵에 대한 거가 어떤 식으로 이 단어들이 배치가 되고 제가 아무 단어나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인드맵 교재에다가. 그래서 이 영상을 이미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이애나 기본 이론반 해가지고 2024 다이애나 기본 이론반 하면은 아마 제가 그냥 패드로 촬영했던 거를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단어가 있으니까 내가 개론서 하나를 제대로 읽은 효과가 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참고를 해보세요. 제가 이것까지 다 보여드리면 OT가 너무 길어져서. 자, 그 다음에 아까 모든 수강생들은 상담이 진행됩니다 라고 이야기 아까 드렸었죠? 그래서 상담 실시는요, 목금 매주 밤 10시부터 12시, 설마 10시부터 저기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별로 없죠? 10시부터 주무시는, 저는 9시 취침입니다라고 미리 말을 해주세요. 10시부터 12시까지 인강 선생님들 대상이에요, 지금 이거는. 직강 선생님들은 현장 오셨을 때 하는 거고,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 목요일부터 금요일 매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담 일정에 대한 건 3일 전에 카톡으로 안내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수강 선생님들께서 그래야지 스터디도 잘 이루어지겠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환경이 잘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무리가 되더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담
시간에 학습 과정 점검 및 개별 학습 내용 질문, 학습 계획 컨설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상담 원치 않은 분들은 그냥 카톡으로 저는 상담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은 스터디 권유하지 않아요. 2월 이후부터 공부 패턴 잡고 스터디 계획할 것을 권유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1월 13일 이후부터 해가지고요. 다음 주 지나서 기출하고 아까 음악교육 기출 책을 갖다 개론서 처음부터 문단 노트 같은 게 있어요. 문단 노트가 뭘 것 같아요? 문단별로 정리해가지고 개론서 자 첫 번째 문단에 이거 핵심 단어들 그래서 3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 이렇게 해서 문단 노트까지 다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가지고 개론서 정확하게 읽어보는 거, 정독하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은 역시 이렇게 지금 아이디 지금 카톡 아이디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만약 실기 상담이 지금 급하신 분들은요 지금 여기로 연락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OT는 모두 끝나도록 하고 질문 있으세요? 밥 많이 먹고 왔지? 밥 많이 먹으면 안 된다니까? 살이 찌거나 졸려. 5분 끊었다 갈게요.